볼게요. 1차 산업혁명은 물과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생산을 기계화했다. 아하, 하고 싶은 얘기. 1차 산업혁명, 물과 증기의 힘, 생산을 기계화했다. 어디가 있어? 물과 증기의 힘. 다음,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기계화해서 대량 생산을 열었다. 3차 산업혁명은 전기, 정보 기술을 통해서 생산을 자동화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1차는 기계화, 2차는 대량 생산, 3차는 자동화. 뭐 요 정도의 차이점이 있겠죠. 1차, 2차, 3차 무엇을 이용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걔네들 구분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디지털 혁명, 역시 4차 얘기하는 거겠지. 4차 산업혁명이 중반된 디지털 혁명, 3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일어나고 있다. 요게 은근히 보기 포인트죠. 3차를 토대로 일어났다. 전혀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것 같아요. 4차 산업의 혁명의 특징은 다양한 경계를 허무는 기술적 융합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4차 뭐 별거 아니네. 3차 연장이네. 3차 산업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4차 산업혁명은 3차를 기반으로 하나, 성격은 다르다. 성격은 달라. 요렇게까지만 써놓을게요. 이전의 산업혁명과 비교하면 4차 산업혁명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겠지. 게다가 모든 나라에서 거의 모든 산업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은 그 영향력이 전 지구적이다. 전 지구적이다. 영향력이 전 지구적이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연결된 수십억 인구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와 엄청난 저장 용량, 편리한 정보 접근성을 갖춤으로써 화살표,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해질 것이다. 사물 인터넷 네모되어 있죠. 기술을 이용하여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동으로 공기청정기를 작동한다거나 딱히 이게 4차 혁명 같지는 않은데, 나노 기술을 활용한 나노로봇을 통해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것 모두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있다. 이 밖에도 생명공학, 양자 컴퓨터 등의 영역에서 기술들이 새로 나타나고 그러한 기술들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해질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가 생겨날 거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수송기술 혁신으로 수송 비용이 절감이 되고 통신기술 발달로 물류 공급망이 더 효율적으로 형성돼서 물류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경제 성장이 촉발될 겁니다. 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너무 핑크빛 미래만 보고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나에서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의 산업혁명과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은 사회변화의 주도권이 완전히 기술로 넘어간다라는 거다. 무슨 말이냐?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의 주도권이 기술로 넘어간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기술을 이끌어 갔는데 이제는 기술에 사람이 이끌려 가게 될 수 있다고. 최신 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이끈다라는 거다. 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사물지능화의 결과물인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일자리와 관련된 우려되는 상황을 얘기할 건가 보네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항공권 발급할 때 항공사 직원 통하지 않고 키오스크를 이용한 무인 발권기를 통해 발권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예지예. 스마트 미터링이란 기술의 보급도 급속화됩니다. 스마트 미터링은 뭐예요? 미터기 측정하는 거. 가스나 전기 사용량을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에 공고문 붙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동 가스 검침 나가니까 협조해 주세요. 이런 안내문 정도는 붙어 있는 게 너무 인간적인데 그렇지 않나? 스마트 필터링이 확산이 되면 검침을 오는 이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삼천리 가스, 거기 이모들 어떻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핀테크를 활용한 IT 기업이 인터넷 은행을 만들어 기존 은행과 경쟁하듯이 오래전부터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전통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새로 등장하는 기업과 경쟁해야 합니다. 기존의 산업이, 기존에 있었던 고용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영역을 파괴하는 사업 분야가 대세가 될 겁니다. 영역을 파괴되는 어디가 있냐? 영역 파괴되는 사업 분야가 대세됩니다. 인터넷 은행의 출현으로 일반 은행도 모바일 기반으로 창구 업무를 전환할 겁니다. 인터넷 서비스 기반의 사이버 창구가 많아지면 대면 창구는 줄어들고 은행원도 함께 줄어들 겁니다.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자리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영역별로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람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주식 매매를 하면 고용이 축소되듯 사회 전 영역에서 기술 실업이 대량 발생할 겁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주식 매매하는 거 이거 사실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해봤거든요 저는. 제 마이너스 70%에 얘네들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욕할 뻔했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늘 다짐합니다. 나는 내 몸으로 부를 이루어야 한다고. 1번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생산을 기계화했다라는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나쁘지 않지. 1차 기계화 1차에서는 물과 증기로 2차에서는 전기로 기계화 쓸까? 물과 증기 2차는 전기를 통해서 기계화했습니다. 1번 맞지. 3차는 자동화했다. 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4차는 3차에 비해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매우 넓고 and 하나만 더 쓸까? 속도도 빨라. 전 지구적이야. 4차 산업혁명과 이전의 차이점은 기술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 그래서 아까 화살표 표시해 놨었던 거죠.
4차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전개된다라는 점에서 3차 산업의 연장이 아니라 3차 산업과의 차이지, 차이. 그러니까 5번 틀리죠. 물론 3차 산업의 연장인 건 맞아. 근데 너무 빨라. 기하급수적이다라는 건 차이점이지. 기억에 대한 가, 나의 견해 4차 산업에 대해서 가에서는 일단은 크게 나누면 긍정적이고 나에서는 부정적인데 부정적인 이유는 일자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에는 생활이 유리해지고 오히려 시장이 넓어지고 경제 활성화되고 긍정적일 겁니다. 이야기. 가에서는 4차 산업으로 기술 간의 융합, 새로운 분야가 탄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일자리 늘어나겠지. 가에서는 기업을 통해 정보 접근성 높아져, 업무 처리 속도 빨라져, 긍정하고 있다. 괜찮지. 기업으로 인해서 효율성 생산성 높아져 경제 성장 될 겁니다. 괜찮지. 자꾸 긍정적으로 보면 됩니다. 나에서는 기억의 영향으로 일자리 위협받아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가 있어. 나에서는 기억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기업이 기존의 전통기업을 도와주기는 개뿔 전통기업 어떻게 해요? 경쟁에서 무너질 거게 될 겁니다. 이야기지. 5번 탈락. 도와줄 것이 아니라 경쟁하게 될 거고 전통기업은 패하게 될 거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이 이기게 될 거고 그 결과 고용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온다면 예술을 해야 돼. 예술을 해야 돼.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읽어보셨을 거라고 확인하고 바로 갈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동으로 공기청정기 작동한다. 센서와 이것을 전달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다. 맞지? 나노로봇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한다. 극미세 가공 나노 기술. 의료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영역. 괜찮죠? 무인 발권기에서 항공기 발권한다. 첨단 통신 기술 활용했다. 키오스크를 통해서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 괜찮지? 전기 사용량을 원격으로 측정을 한다. 스마트 미터링 얘기죠. 지능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자가 일방향으로 계량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일방향으로? 아니요. 위에 보기 보면 대놓고 뭐라고 그랬어? 랄랄라 쌍방향으로 원격으로.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지. 5번 인터넷 은행이 생겨났다. 금융과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이 연결되어 있다. 핀테크. 새로운 산업 분야가 개척이 된 겁니다. 괜찮죠? 틀린 건 4번. 됐을까요? 네. 시작해 볼게요.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살펴보러 갑시다. 이제 밀 아저씨가 이야기할 거니까요. 밀, 행복의 본질.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제 문답법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자기 존재의 긍정을 할 때, 자기 존재의 긍정을 가질 때, 나 괜찮은 인간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너 정말 훌륭해. 라고 할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긍지와 존경심은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타인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동정심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단락은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
대해서 체크해 놓으면 된다. 외울 필요도 없어. 이러한 모든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그래 누가 그랬지? 밀씨. 당신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좀 줄여줄 수 있나요? 이러한 모든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밀의 행복 개념은 뭡니까? 밀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밀에게 행복이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걸 가장 잘할 때 그때 행복해진대. 그렇다면 자기 발전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개념이니까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기 발전이란 무엇입니까?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독일의 휴머니즘 철학자 훔볼트가, 또 다른 아저씨죠. 훔볼트라는 아저씨가 이성이 명령하는 것, 즉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자가 타고난 능력을 끝까지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 방금 밀이라는 아저씨하고 이야기한 게 비슷한 이야기인 거네. 밀과 훔볼트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자, 요거는요 모의고사 공부할 때 써먹을 건데, 모의고사 독서 지문 나오죠. 대조는요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인과관계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전제, 가정, 전제, 가정, 조건에 관련된 것들은 한 반 정도 시험 문제입니다. 최근 추세는 뭐냐면 이 대조 속에서 공통점 찾는 게, 이게 요즘 문제 유형 추세야. 그러니까 예전의 문제는 기억, 니은 차이점만 찾는 거였으면 요즘에는 공통점 찾는 게 추세야. 그래서 여기 공통점 그냥 빨간색 할 거예요. 밀과 훔볼트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행복 그 자체다. 나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어. 이런. 그게 행복이래.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다.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파랑새, 행복이다. 두 번째, 인간의 발전은 타고난 개성을 자유롭게 추구할 때 달성될 수 있다. 밀도 이야기할 거니까요. 밀에 따르면 행복을 위해 어떠한 요소가 발전되어야 할까? 첫 번째, 행복해지려면 지성이 있어요. 진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게 지적인 능력, 지성이라고 생각한다. 지성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각적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 지성을 갖게 되면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이야. 따라서 밀은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강조합니다. 그가 논의하고 있는 이상사회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교양인. 교양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교양 갖춘 사람. 그 교양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지성에서 오는 거야.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비로소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다라는 점에서 주지주의자, 지성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자. 하지만 밀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감성의 발전도 중시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순서는 있어. 밀에 따르면 행복을 위해 어떤 요소가 발전해야 합니까? 1번 지성, 2번 감성. 분명히 순서가 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의 개체성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 발전시켜야 돼. 감성도 개발해야지. 그래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감성은 지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바로 요런 게 제가 요즘 추세 그 50%라고 했었던 전제야, 전제.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문장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밀은 인간의 도덕성을 발전의 한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3이야. 1번 지성을 갖추고 감성도 발전시킨 후 도덕성을 갖춰야 행복해질 수 있다.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되고 이 자기 발전이 완성되어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는 괄호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라.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3번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이라고 규정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얘네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무슨 할 얘기 있었는데 까먹었네.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거 고릅시다. 대상, 여기에서의 대상은 뭘까? 행복이죠. 행복. 행복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누구와 함께? 존 스튜어트, 밀 아저씨와 함께. 기억 들어가야 돼. 구체적인 사례를 딱히 들지는 않았습니다. 통계 자료를 제시했으면 숫자가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됐었을 텐데 통계 자료 없죠.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괜찮아. 답변을 통해 내용을 전개합니다. 아우 좋은데? 질문을 통해 물음표 한 번이라도 있으면 되죠. 동일한 개념, 행복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해서 독자의 판단,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라 이거야? 아니야. 밀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설명해 주는 거야. 미음 탈락. 정답은 기억, 리을 2번. 5번 문제, 기억, 행복이죠. 행복. 행복에 대해서 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 좋았어. 밀은 행복의 조건 중 하나로 다른 이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나쁘지 않죠? 이게 일종의 도덕성에 관련되는 거겠지. 밀은 자신에 대한 긍지와 존경심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 밀과 훔볼트는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고 그 자체가 기억이다. 얘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죠.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고 그 자체가 행복이다. 밀은 훔볼트와 달리 행복을 위해선 자기 발전이 자유롭게 추구되어야 된다? 아니요. 자기 발전이 자유롭게 추구되어야 한다는 달리가 아니라 둘 다지. 이렇게. 정답 5번. 지난 몇 년간 조사에서 덴마크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으로 나타납니다. 덴마크인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는 뭡니까? 미래 견해로 바탕으로 하면 덴마크 사람들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1번. 그들은 지성, 감성, 도덕성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니까. 1번 괜찮아. 지성, 감성, 도덕성의 조화를 추구한 덴마크의 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해놓고 이렇게 화살표 해놓으면 되지. 덴마크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 스스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스로 좋은 결정 내리도록 해라. 2번. B는 학생들의 타고난 개성을 존중해서 발전을 유도합니다. 좋네. 시험을 통해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관심사를 이용한 수업을 통해 인지적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지성을 바탕으로 감성을 제어한다. 관심사를 이용한 수업이 지성을 바탕으로 감성을 제어하는 건가? 그거는 아니지. 니들 관심 있는 거 해. 관심 있는 거 한번 탐구해봐. 이게 지성으로 감성을 통제하는 건 아니지. 3번 틀려. 또한 지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정서 함양과 창의력 개발을 위해 여러 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이 예술의 목표는 뭐예요? 정서 함양과 창의력.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했었던 1번 지성, 2번 감성에서의 감성 교육인 거지. 감성을 키워주는 거죠. 지식뿐만이 아니라 감성 개발하는 겁니다. 괜찮아. 이 밖에도 높은 수준의 복지 정책은 뭔가요? 에블바리 다 같이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해집시다. 함께 지성, 감성, 도덕성. 세 번째 도덕성에 연결되는 거지. 어디가 있냐? 5번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밑에다가 도덕성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지. 3번 도덕성, 5번 맞는 얘기죠. 예를 들어 모든 부모에게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데 직장 동료들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복지 혜택의 대상이라는 도덕적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합니다. 지성, 감성, 도덕성의 조화를 추구한 덴마크의 정책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오케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대요.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뀌는데 그러면은 평생 애기 피부처럼 뽀송뽀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는 완전 방수의 천연 가죽 옷을 한 달에 한 번 갈아입는 것과 같다. 또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바뀌는데 온몸의 뼈가 새로 바뀌는 데는 7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있는 것도 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탄산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골다공증 걸립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게 개인 동일성 문제다.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가? 그 7년 전의 나라는 개인과 지금의 나 개인이 같은 존재인가? 에 대한 문제. 개인 동일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같다, 다르다라는 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용어 첫 번째, 저 시계는 내 시계와 같은 시계다. 저 시계는 내 시계와 같은 시계다와의 같다와 개밥바라기는 샛별과 같은 행성이다 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다르다. 첫 번째, 앞에 거. 저 시계와 내 시계는 같은 시계다는 같은 종류라거나 특징이 비슷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거, 개밥바라기는 샛별과 같은 행성이다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개체라는 거다. 다시 같은 종류, 완전히 동일한 것, 이런 거지. 개밥바라기, 새벽진 뒤에 서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금성, 금성은 새벽 하늘에도 보이기 때문에 샛별. 개밥바라기는요, 저녁에 이때쯤 되면 개들이 밥 달라고 짖어서 개밥바라기 별이에요. 이렇게. 철학자들은 앞의 동일성은 질적 동일성이라고 부르고 뒤의 동일성은 수적 동일성이라고 부른다. 색깔 구분하고 있죠. 두 개체가 비슷하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이고, 비슷하다라는 것. 두 개체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은 수적으로 하나라는 거다.
그러니까 개인 동일성에서의 문제가 되는 건 수적 동일성이다. 개인 동일성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수적 동일성이다. 돌 무렵의 나, 7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지. 돌 때는 그냥 그랬으니까. 그러나 질적 동일성이 같지 않다라는 말뿐이고 수적 동일성은 여전히 성립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돌 무렵의 나, 7년 전의 나,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 수적 동일성 측면에서. 수적 동일성 측면에서. 이렇게. 그러나 철학자들에게 돌 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왜 수적으로 동일한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우선 돌 때의 나와 지금의 나에 대한 개인 동일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제 이론들 차근차근히 보러 갈게요. 얘네 이제 밑줄 그어야 되겠지. 신체 이론이 있습니다. 신체 이론. 물론 돌 때의 나와 지금의 내 신체는 많이 변화되어 있지만 돌 때의 나로부터 현재의 나까지 시간과 공간이 연속되어 왔으므로 이 연속성을 근거로 동일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돌 때에 요만했던 내 몸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져 와서 지금 이 몸이 된 거니까 나는 그냥 하나야. 그러니까 그때의 나랑 지금의 나는 같은 나야 라고 얘기했더니 영혼이 바뀌는 건 어떨까? 라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나 신체 이론은 두 사람의 영혼이 뒤바뀐 경우에는 수적 동일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왕자와 거지의 영혼이 바뀌었다라고 할 때 신체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왕자의 몸에 거지의 영혼이 들어갔어도 왕자의 몸을 가진 사람이 왕자가 된다. 영혼과 신체가 다르면 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체, 몸이라는 거지. 왕 어디가 있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동일성을 근거로 영혼을 보는 영혼 이론이 있습니다. 영혼 이론. 그러나 영혼으로 개인을 증명한다? 영혼의 존재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영혼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뇌에 들어있는 기억, 버릇, 느낌 등 각종 정보를 개인 동일성 근거로 삼는 게 심리 이론이다. 심리 이론, 기억, 버릇, 느낌 등 각종 정보. 심리 이론에서는 돌 때의 나와 현재의 나에 대한 나의 기억은 나에게만 존재하니까 기억을 근거로 동일성을 보장해 준다. 근데 또 태클 걸려면 걸 수 있지. 너 5년 3개월 23일차 됐었을 때의 기억이 있어? 없잖아. 기억들 간의 연속성을 통해서 기억은 드문드문 사라지지만 기억의 연속성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사이에 어쨌든 연결고리는 있으니까 신체 이론과 유사한 점은 있다. 뭐 그렇다라는 이야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옆에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지금 끝내주기로 했으니까. 아니에요.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천천히 볼게요. 개인의 동일성 문제에서
철학자들이 논의하는 건 그렇지 수적 동일성이야. 그 위에다 써야지. 완전히 같은, 완전히 같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시계야 라고 했을 때의 질적이 아니야. 영혼 이론의 한계는 뭐예요? 영혼 볼 수가 없어. 그렇지. 뇌에 들어있는 불연속적인 각종 정보를 근거로 동일성을 주장하는 이론, 심리이론이다. 불연속적인 각종 정보? 아니야. 불연속적인 각종 정보가 아니라 심리이론은 뭐예요? 기억, 버릇, 느낌. 으로 주장하는 게 심리 이론이지. 3번 틀렸네요. 영혼이 뒤바뀐 문제는 신체 이론에서는 설명이 어렵지만 영혼 이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화살표 해 놓을게요. 영혼 이론의 한계는 영혼의 신체,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4번 읽고 2번 읽으면 됩니다. 신체 이론에서는 신체가 성장하며 변화해도 그렇지 시공간의 연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동일한 존재로 봅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기억은요 질적 동일성이고 니은은 수적 동일성이고 질적 동일성은 같은 종류 비슷해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수적 동일성은 아까 위에도 썼지만 완전히 같아야 돼. 완전히 같아. 이런 거지. 기억. 아버지께서 사오신 책이 서점에서 산 책과 동일한 책이다. 같은 종류다. 동물병원에서 본 두 강아지의 외모가 동일했는데 이거는 비슷한 거지. 비슷한 거. 쌍둥이였던 것 같아. 질적이야. 여기 비슷한 거 써있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변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애가 동일한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 이거는 수적 동일성이지. 이렇게. 걔는 하나니까. 계골산, 복례산, 풍악산 등 이름은 모두 동일한 금강산. 그렇지. 이름이 뭐라고 붙던 간에 거기 있는 그 산은 하나야. 그러니까 금강산 맞지. 처음에 녹색이었던 바나나와 다시 시간이 지나 노란색으로 변환한 바나나는 동일한 하나의 계속 그 바나나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틀린 건 3번. 오, 이 밑에 나오는 영화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인데 한 30년 된 영화거든. 갑작스러운 사고로 연인 몰리의 곁을 떠나게 된 샘은 천국으로 향하지 못하고 영혼인 상태로 그녀의 곁을 맴돕니다. 하지만 육체가 없는 샘의 존재를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인물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물의 몸을 빌리는 등 우피 골드버그 알아요? 모르겠다. 나한테도 할머니인데. I will follow him 이 노래 불렀던 전혀 모르는 얘기하고 있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사고 전의 샘과 사고 후에 다른 인물의 몸을 빌린 샘이 동일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영혼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일단 영혼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같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둘의 어쨌든 샘의 영혼이 동일함으로 둘은 동일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겠지.